안녕하세요. 사내면접관 자격제도 사례 발표를 맡은 교원그룹 인사부문의 최한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전 여러분께 이러한 세 가지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, 면접관 역량입니다. 과연 우리가 사람을 선발할 때 면접관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측정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. 아울러 작년에 교원그룹에서 도입한 사내 면접관 자격제도에 대한 프로세스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아울러 이렇게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떻게 우리 직원들에게 신뢰성 있게 좀 정착될 수 있는지 변화 관리하는 것까지 이번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교원그룹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고요. 교원그룹의 인사전략팀장 그리고 프로젝트 팀장을 좀 했었고 지금 인사부문장으로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채용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가장 근원적 고민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인데요. 또 아울러 right people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적합한 검증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교원에서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고 채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올바른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지는 늘 저희들의 고민이었었습니다. 교원그룹에서는 외부 인재와 내부 인재를 나누어서 선발하는 검증 제도가 있습니다. 채용 및 선발을 위한 검증으로는 서류 검증, 인적성 검증, 면접 검증, 그리고 평판 검증이 있고요. 내부 인재의 육성과 문제 해결, 또 조직 관리를 위한 진단으로서는 직책별 리더십 진단, MBTI 버크만, 그리고 팀 효과성 진단, 그리고 교원그룹의 조직 문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면접 검증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면접관과 사내 면접관 자격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채용할 때 평가하는 면접관의 역량이 중요할 텐데요. 교원에서 먼저 시작한 부분은 사내 면접관이 필요로 하는 요구 역량을 도출해 본 것입니다. 사내 우수 면접관의 샘플들을 추출해서 인터뷰를 했었고 그 외부 우수 사례를 분석해서 과연 교원의 면접관들한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를 좀 찾아보는 절차였습니다. 면접 전 절차, 면접 중의 절차, 그리고 면접 후의 절차까지 총 채용 프로세스 기준으로 8개의 역량과 47개의 행동 지표를 도출했습니다. 그 중에서도 면접 중에 필요한 면접 요구 역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면접 중에는 면접 준비 능력, 질문 스킬 등의 역량이 요구됩니다. 그리고 이 역량에 따라서 어떠한 행동이 발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표를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두었고 모델을 수립해 두었습니다. 이러한 행동 지표가 있을 때 전문 면접관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이라든지 파트장들이 이러한 지표를 보고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그럼 교원의 인재선발 전문위원인 사내 면접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교원의 사내 면접관은 크게 일반 면접관, 인재선발 전문위원, 인재선발 전문위원, 마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. 일반 면접관은 소속 조직 내 적합 인원을 선발하는 팀장이라든지 파트장, 실무급입니다. 인재선발위원은 해당 팀에 소속된 인원이 아닌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면접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중에서도 수회 이상의 면접을 보고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마스터급으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도표로서 설명을 드리면요. 1차 면접을 볼 때는 인재선발 전문위원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안에는 해당 조직의 충원팀장, 실무자가 참석하게 됩니다. 최종 면접에는 대표이사의 면접 과정이고요. 이 안에는 임원, 해당 본부 본부장과 마스터급의 인재선발 전문위원이 참석하게 됩니다. 충원 요청이 있는 일반 면접관의 역할은 직무 전문성을 검증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. 이 직무 전문성 검증은 사전에 마련된 직무 프로파일 내에 해당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필요 역량에 대한 검증입니다.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고 이 안에서 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이 목적은 일반 면접관과 인재선발 전문위원이 면접이 좀 중첩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도 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인재선발 전문위원회의 주요한 목적은 후보자 중에서 해당 조직에 우리 회사에 부적합 인원을 제외하는 목적입니다.
반대로 일반 면접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적합성을 검토하고 해당 조직에 꼭 알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.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죠. 과연 한 사람이 잘못 채용되었을 때 그 리스크를 금전적으로 모두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교원에서는 이렇게 한번 따져봤습니다. 채용 전에 모든 회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을 뽑을지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. 채용 중에는 채용팀뿐만 아니라 면접관들이 참여하는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. 아울러 채용 후에는 검증 오류를 인해 퇴사를 한다거나 퇴사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업무 손실들이 있을 겁니다. 이러한 비용 이외에도 그 조직에 미치는 정서적인 것까지 고려한다면 과연 채용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는 여러분들도 다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인재 선발 전문위원을 둔 것이고요. 인재 선발 전문위원을 운영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인재 선발 전문위원회 프로세스 선발은 제도 안내를 통해서 전사에 좀 공감대를 좀 이뤘었고요. 그 안에서 해당 조직의 리더급들에게 후보자 풀을 좀 선발을 받았었습니다.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해당 본부의 검증을 받고 전문 풀을 구성한 다음에 사회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교육과정 또 이후에 면접 경험을 축적해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면접 전, 면접 중, 면접 후에도 전문위원들 간의 역할 합의라든지 어떤 영역을 검증할지 그리고 평가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실행과 관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인의 업무 이외에 면접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도 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. 교원에서는 이제 교육을 통한 육성의 보상 그리고 해당 그 직원들에게 호텔 숙박권을 통해서 조금 리프레시할 수 있는 기간들을 좀 주고요. 비금전적으로는 그 우리 회사의 메신저에 디지털 배지를 좀 생성한다거나 회사의 승진 자격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상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인재선발위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. 그거는 바로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주는 것이고 이 인재선발 전문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회사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좀 강력한 권한입니다. 이것이야말로 인재선발 전문위원이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보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는요. 선발 제도를 안내를 통해서 전사적으로 좀 공감대를 이루었었고요.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인재 선발 전문위원이 평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뢰할 수 있고 공정성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정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 풀을 좀 추출했었고요. 아울러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.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하게 선발된 사람이 우리 회사에 채용되는 사람들을 선발한다고 하고 할 때 회사의 재직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심사 단계도 1차, 2차, 3단계에 걸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. 1차 심사 과정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정리한 역량, 초두에 말씀드렸던 행동 지표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실제 그것들이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좀 있는지 필기시험 등을 좀 도달을 했었고요. 그다음에 2차 심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인증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고 실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는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를 좀 가져왔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해당 본부장 그리고 인사권자와의 권한 합의를 통해서 최종 풀 중에서도 그 엄격하게 선발된 인원을 공식적으로 좀 인증하는 그런 제도를 좀 진행했었습니다. 세 번째입니다. 제가 지금 면접관의 역량 그리고 교원의 인재선발 전문위원회 제도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된 인원들이 면접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면접을 보고 그리고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그 제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변화관리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. 교원에서는 일단 변화관리 가이드북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잠깐 그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꾸준히 옆에 두고 볼 수 있게끔 행동지표, 면접 평가표 등을 좀 구체적으로 포함해 두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채용 관련된 법률적 제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그 지원자들에게
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면접을 위한 서약서도 좀 작성을 하고요. 일단 면접관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좀 내용들도 포함하였습니다.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과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늘 눈에 보이는 면접관의 행동이 인지가 되어야 할 텐데요. 보시는 화면은 교원의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자의 메일을 제가 캡처했습니다. 채용 관련된 모든 조직에서는 메일 하단에 아래와 같은 그 템플릿을 사용하게 됩니다. 이 템플릿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의 프로세스의 첫 단계에서부터 끝까지 면접관으로서의 역할과 그 각오를 잊지 않자라는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. 변화 관리를 위한 퀵 가이드 카드입니다. 이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어리에 살짝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면접 볼 때는 이 한 장만 보면은 그래도 처음에 배웠던 우리 면접관 역할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든 작은 가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재차 말씀드렸지만 면접관으로서는 사명감과 본인이 우리 회사에 올바른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그런 역할적인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를 바라보고 있는 전사의 직원들은 과연 이 면접관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런 데에서 신뢰를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면접관들이 행사하는 비토권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면접관 교육뿐만 아니라 전 임직원 대상으로도 인재선발 전문위원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해가고 있습니다. 교원에서는 2021년 인재선발 전문위원회 제도를 진행을 했었고요. 약 1년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.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을 때 과연 이게 채용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고 연말에 가서 얼마나 좀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. 교원의 인재채용 성과 등이 크게 5가지인데 그중에 두 번째 레벨로 올바른 인재선발 전문위원 운영 정도로 보았습니다. 그것은 우리 채용을 진행할 때 지원자들이 우리의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에 대한 만족도를 좀 체크한 부분이고요. 2020년 대비 6.8% 상승한 89.52점이 나왔습니다. 작은 점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원에서는 제도 도입을 통해서 그 효과성을 좀 보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.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하셨거나 인사 일을 하신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. 짐 콜린스가 했던 이야기입니다. 돼지에게 억지로 노래를 가르치려 애쓰지 말고 차라리 돼지를 팔고 카나리아를 사라라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떠한 자질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적합한 포지션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면 짐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쓸모없는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검증한다면 여러분의 회사에도 카나리아 인재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교원그룹의 인재선발 전문위원 제도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